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순방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자꾸 사고가 연속이 되네요. 네, 잘 안 예, 들리는데. 맞아. 아, 사고가 연속 일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고가 연쇄으로 터졌는데, 예, 사실 어제 있었던 사건, 특히 이제 그걸 중심으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21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48초간의 스탠딩 담화를 나눈 이후에 비속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장관님도 어제 이 영상 보셨어요? 영상은 못 보고, 네. 여기저기서 뭐 기사는 많이 떴어요. 기사는 봤죠. 네, 한번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네,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박지원 네. 외교부 장관하고 김성환 안보실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걸어 나오면서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죄송합니다. 안 해주면 뭐 바이든 쪽팔려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사적 대화, 대통령의 사적 대화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가 갑자기 예. 새벽 때쯤 되니까 이 새끼들이라고 한 말은 미국에 있는 의원을 말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말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혹시 아, 그건 그래요? 어떻게? 예. 그게 영어로 원문이 원래 영어로 번역에다가 다시 한국말로 네. 번역하니까 그렇게 된 모양이죠? 아, 사실 어제 외신에서 보도할 때 우리가 이 쪽팔리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이것도 되게 궁금했었고 이 새끼들을 어떻게 번역할까도 궁금했었는데 이제 어, 공식적으로 SA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새끼들이라는 걸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사용하는 게 등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김은혜 홍보수석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새끼들은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야당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인데 왜 자꾸 왜곡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바이든을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했던 것을 니네가 잘못 들은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예. 일이 가능한 건가요? 어떤가요? 참 대통령 수석 비서관 노릇하기 힘들고 참 고생이 많네요. 아니, 김동인의 단편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네. 소설이 있죠. 네, 발가락이 억지, 닮았다. 예, 억지 소리 하는 거를 지금 그렇게 김동인이 빚고 와서 제목을 붙인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발가락이 그 소설에서는 닮았다고 자기 진짜. 부인 그러니까 예, 아기를 예, 낳았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와 낳은 아기인지 누구의 아기인지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예, 많으니까 예. 아기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래도 나랑 닮았잖아 발가락에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해명이나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이 사실 좀 억지스럽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해명이 맞다고 치면은요,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자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저렇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거, 이건 괜찮을까요? 그것도 곤란하죠. 품격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사적 발언을 왜 외교적 성과를 가리는 데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발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예. 보세요? 그 성과가 성과가 있었나요? 뭘까요? 네. 보통 외교 순방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성과라고 막 대통령실에서도 홍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홍보하고. 근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준비가 너무 없었던 것 같고 네네. 일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고 같아요. 아, 특히 그 일본 네, 총리와의 그 회담은 네네. 그 일본의 입장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서둘러서 찾아가 가지고 이쪽에서는 회담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간담이라고 그러고 네. 참 자존심 국격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존심이 참 많이
손상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이제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연결해서 여쭤보면 사실 대통령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안 만난다고 했는데도 쫓아가서 꼭 만나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저는 좀 왜 그런지를 모르겠거든요. 이걸 왜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아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저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아, 장관이 설명 못해요? 그럼 아니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 아니 근데 우리 대통령이 사실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에 보이는 태도를 보면 너무 저자세다, 너무 굴욕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왜 그럴까요? 참 일본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나요? 왜 그러니까요. 그러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가시는지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혹시 그 주변에 참모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는지 네. 아니면 대통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본관이나 한일 관계관이 그런 건지 네.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으나 네.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한테 굽히고 들어가서 어떤 성과가 뭔지. 나온들 네. 우리 국민들이 아 진짜 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제대로 이제 풀어 나가는구나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해줄까요? 그리고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면은 일본도 조금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본 보리작물이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보리작물이라는 표현은 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보리작물이를 고쳐놓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버리장머리라는 표현이 그때 나왔죠. 그때 나왔었죠. 네, 근데 일본의 네. 보리작물이를 아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뉴욕에서 일어났군요. 네. 자, 우선 한일 정상이 회동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한일 정상회담 있을 것이다. 뭐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이 상당히 발끈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은 자기네들 기도 살려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이제 굽히고 들어올 때, 네. 굽히고 들어올 때 완전히 뒤로 그 일본이 제끼고 물러나면 네. 더 굽힐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대통령이 더 굽힐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본은 더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걸 읽어낸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지금 적절하게 지금 호응을 해주면은 네네. 거기서 끝나지만은 아. 심지어 그랜드 바겐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한국 대통령과 그 외교 참모들이라면 또 네네. 버텨라. 그래서 완전히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기도록 만들어라. 그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 무릎을 꿇을 정도로 기게 만들어라. 이게 기본적으로 무릎 꿇을 깔렸을 정도가 것이다. 아니라 아주 완전히 엎드려서 기게 만들어라. 그렇게 아,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서 기게 만들어야 된다. 이 기회에. 뭐 그래서 일본식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식 계산.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집권했을 당시에는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잖아요. 그렇겠죠.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건데 이 기회에 좀 더 짓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군요. 지금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굽히고 나올 때 네. 더 세게 그 뭐냐면 채찍질을 하면은 네.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뭐 뭐라고 그러니까 바닥에 완전히 붙는 거. 예.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일본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만나서 30분간 뭐 약식 회담 내지는 일본 측 설명대로라면은 간담회 이걸 했습니다. 근데 일본 기자들은 그걸 알고 다 대기했고 있다가 다 들어가서 내용을 찍었다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항의하고 그랬다는데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그러니까 일본이 네. 우리가 찾아갔기 때문에 네. 일본 측이 이제 그 상황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쪽에서는 기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우리 하고. 기자들이 한두 명이라도 거기 대통령 수행해서 들어갔으면은 네네. 그렇게 못한다. 일본이 끌고 가고 싶은 쪽으로 이거 상황 조성이 안 되니까. 아, 그 자기네들 얼마나 일본 기자들은 그 정부에 협조할 거고 일본 정부에 네네, 협조할 그렇죠. 거고 대통령 바보 만들기 딱 좋은 조건을 만든 거예요. 우리 아. 대통령
그러니까 일부러 일본 기자들 들어와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의 방향이 나오게끔 그렇죠. 하고 예. 우리나라 기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기지 못할 테니까 그런 걸 노리고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야, 진짜 황당무계한데 원래 외교라는 게 이렇게 머리 엄청나게 써야 되는가 봅니다. 아, 그럼요. 그 외교에는 큰 머리도 써야 되지만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려야 됩니까? 근데 일본이 그걸 잘하잖아요. 네네. 잔머리를 굴려서 오히려 그림을 좀 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럼 우리는 왜 그런 거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바보도 아닐 텐데. 서두르니까. 아, 서둘러서. 조급한가요, 대통령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조급한 건 틀림없죠. 네. 정상회담을 하기로 다 합의가 됐다고 발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상회담은 네. 쌍방이 완전히 합의를 한 뒤에 네. 발표하는 시간도 합의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일본 엄청나게 불쾌하다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랬죠. 그거 왜 그런 식으로 협상해서 진짜 그 칼자루를 주는 게 아니라 칼끝을 쥐고 칼자루를 일본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첩첩산중이네요. 이번 것만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본을 상대로 해서만 그렇게 첩첩산중이라기보다 네. 뭐 외교에서는 흔히 뭐 외교에서 프로토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죠. 프로토콜 못지않게 그 내용도 중요한데 네. 내용도 지금 망쳐놓지 않았어요. 프로토콜에서 지금 망신당한 것은 뭐 그건 뭐 이미 공개가 엎질러진 됐고. 물이고. 예. 자, 이번에 이거 이 얘기 나왔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이지 않습니까? 언론적인 얘기죠. 북핵 문제 관련해서 한일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하고 할 때는 뭐 확장 억제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북한이 가령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면은 자위대가 나서겠다는 얘기를 일본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기시다 총리도 태도가 되게 특이한 게 윤 대통령하고는 그렇게 신경 좀 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더니만 북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겠다 김정은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태도라고 봐야 됩니까? 갈라치기죠. 아 갈라치기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아마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동안에 그 아베 시절에는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 의제는 납치 문제라고 그랬거든. 납치, 예,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납치 문제는 이미 끝났다.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던 시절인 2002년 9월달에 끝났다. 네. 그런 입장이고 그때 그 납치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치환시킨 당시 수행할 때 고이즈미 총리 방북했을 때 아베가 관방 부장관이었을 겁니다. 아, 근데 그 돌아와서 그걸 완전히 뒤집는 데 역할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총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은 납치 문제를 의제로 한 소위 그 자기 정치를 일본 했죠. 예. 정상회담을 얘기했었는데 네. 기시다 총리가 지금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하면 네. 못 만날 거 없지 하는 식으로 나오면서 관계가 이제 빠른 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죠. 만약 그렇게 되면 김여정은 지금 8.15 경축사에 대해서 8월 18일 날 그 반박을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가지고 인간 자체가 싫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정상회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물 건너간 셈이고 네. 북일 정상회담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외교 입지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일본이 그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장난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납치 얘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그냥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서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러면 오히려 지금 날개를 단 듯이 본인들이 주장하고 그렇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 지금 남한만 이상하게 중간에서 이상한 행동을 취함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욕먹고 얻어 터지는 상황이잖아요. 아이, 지지율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기시다 총리도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 유엔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도 하나도 안 한 거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관님 얘기 다 아는데. 부상 그 이후에 새로 내놓을 아이디어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랬겠죠.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어떻게 취해야 될지 지금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지금 정리가 좀 안 되니까 그 말 할 수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자연히 뭐 연대니 하면서 네. 세계 시민을 불러내고 상당히 멋있게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내용이 없는 연설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계속 자유, 연대 이런 거 외치는 거 50년대 스타일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가 50년대, 왜- 60년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라는 냉전시대나 영화. 그런 얘기지. 지금 이 얘기가 왜 필요한지를 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서. 방공시대에 나왔던 용어들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대북 메시지 관련해서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가 기존 대통령들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대북 정책은 제대로 모양새가 갖춰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참모들이 바뀌면은 바뀔 가능성이 있죠. 아니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던 참모들이 지금 포진돼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 때 시각이라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시각이 뭐 배울 특별한 게 것이 없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제 아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거의 저 대북한은 네 그 두 분 대통령은 북한 붕괴론자였었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붕괴론에 이미 물들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임기 내내 싸우고 남북 관계는 네, 안 좋고. 희망 없죠.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특별하게 어떤 성과를 얻어낼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계산을 하나도 안 하나요? 대통령들은? 아니죠. 그거는 좀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합리적인 사고로 하니까 네. 그거 안 될 거다 하지만 네. 그 붕괴론에 한번 꽂히면은 그 성과가 곧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막 더 급히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한번 꽂히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지금 대통령이 좀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남의 말 잘 안 듣고 그쪽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요. 성격적으로 뭐 그런지 모르죠.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하고 나니까 사무총장이 당신이 사무총장 해도 되겠다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전 이게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렸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유엔 사무총장 하라는 얘기인지 왜 그런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비꼬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는 지금 네. 대북 발언을 할 걸로 기대했는데, 네네. 북한 얘기는 싹 빼고, 네. 또 동북아시아 얘기는 싹 빼고, 전 세계 얘기를 하니까, 네. 내 후임 자리를 노리나?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자기네들을 칭찬해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다는데 이거 비꼬는 얘기 맞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비꼬는 얘기예요. 한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 네. 해야 될 얘기가 네.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거는 건드리지도 않고 네. 아주 추상적으로 자유 전 이런 거 얘기하니까. 세계 시민을 불러내고 네. 자유, 연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평화, 그런 얘기만 하니까, 내가 연임하고 싶은데, 고대우스는. 야, 이게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격이 문제가 좀 되고 있군요. 예.
도대체 오늘 장관님 말씀이 왜 이렇게 짧으세요? 아니, 말을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일어나니까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죠. 원래 우리 내가 장관님- 정부에서 일을 네. 뭐 제법 오래 했던 적이 있고 그렇죠. 대통령 비서관을 나도 3년 8개월이나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길래 이렇게 만들어 놓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통령이 좀 너무 희화화되고 있다. 그렇죠. 네. 이게 누구 탓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참모들 물갈이를 좀 세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인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물갈이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물갈이 해봤자 그 나물의 그 밥인 것 같고, 이렇거든요? 좀 조언을 해주시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들을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한번 모릅니까? 그래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어떻게? 이재명 대표도 좀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네. 아니, 169석? 네, 169석. 그 숫자를 가지고, 입법 과정을 통해서만 정부를 무슨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 부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대표, 원내대표,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데서, 네. 이거 뭐, 좀 따져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이 좀 정신 차리도록 만들면 대통령도 바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님도 좀- 세게 나가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도 아니, 열심히 해야 된다. 예. 몸통이 그러는지 꼬리가 그러는지 모르지만, 네. 몸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꼬리를 흔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을 혼내야 돼. 저 그 말씀이 정확히 딱 귀에 꽂힙니다. 몸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꼬리를 흔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 참모들이 혼내야 된다. 진짜 오늘의 정말 중요한 말씀 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힘든 인터뷰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장관님 그동안에 이 정말 언어에 마스터답게 말씀이 술술 나왔었는데 오늘은 진짜 말씀이 진전을 못하네요. 한숨 나오시느라고. 상황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